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이나 어, 일러스트나 그 다음에 맥스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을 사용해서 소스를 만들고 에펙으로 불러오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컨트롤 N이죠. 뉴 이미지 나오게 해서 1280720으로 한번 맞춰주세요. 그리고 OK 합니다. 자, 포토샵에서 우리가 레이어가 몇 개 있는 PSD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한 2개 정도 만들어 주고요. 자, 첫 번째 레이어는 레드라고 해주고, 두 번째 레이어는 블루라고 해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뭐 그대로 두고, 자, 첫 번째 레이어에서 자, 에디트 P를 해서 색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붉은 색깔 자 주고요. 그 다음에 영역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블루에다가 마찬가지로 자, OK 해서 색상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그냥 그린 해서 이 남은 영역 조금만 자 됐습니다. 자, 뭐 요렇게 그린, 레드, 블루 요 세 가지 색깔이 있는 PSD 파일을 저장할까요? 자, 소스라는 파일로 저장 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PSD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펙에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N 눌러서 자, 컨트롤 N 눌러서 1280-720으로 맞추고요. 자, 듀레이션은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죠. 한 4초 정도 4초 정도 맞추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켜져 있어서 이렇게 바탕인 검은색이 안 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그 PSD 파일을 불러오는데 일단 소스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 파일을 선택하고 선택하면은 import as 자, 푸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푸티지 클릭하고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해주고 OK 하면은 여기에서 또 한번 푸티지 뭐 이렇게 선택하면 되어 있습니다. 푸티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푸티지 하면은 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레이어를 머지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요 옵션은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PSD 안에 레이어가 하나씩 하나씩 블루, 그린, 레드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뭉쳐진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 체크하고 OK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레이어가 없는 PSD 파일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임포트하고 푸티지에서, 자, 이거는 추즈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레이어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지우고, 자, 그린 레이어만 불러와진 겁니다. 자, 이렇게 푸티지 상태에서는 개별 레이어를 가지고 오거나 레이어를 합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자, 다시 PSD 클릭하고 여기에서 컴포지션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여기 컴포지션 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고, 자, 에디터블 레이어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 합쳐진 PSD, 레이어가 합쳐진 PS와는 달리 컴프 형태로 가지고 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러올 때 컴포지션이 선택됐기 때문에, 컴포지션이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의 컴프가 불러와진 거고요. 이 컴프 안에 컴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 그린, 블루 레이어가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그라운드까지. 자, 눈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컴프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더구나 에펙에서는 이미 컴프로 만들어진 채로 불러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가 더 있었죠. 자, 요거예요. 자,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라고 있어요. 자, 요거 클릭을 하고 임포트, 자, 여기에 여기 선택이 됐죠. 자, 요 상태에서 OK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소스 2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가 불러와졌어요. 마찬가지로 컴프 상태죠. 요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외관상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뭐가 다를까요? 자, 소스 2. 자, 요거는 컴프고 요거는 컴프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자, 소스 첫 번째, 자, 요거나 이 그림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즉 실제 채워진 컬러는 여기인데 그림은 이런 정도의 큰 크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림도 실제 요만한 그림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전체가 그림이 가지고 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그림이 있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가지고 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그림의, 요것만이 그림이죠. 여기에는 그림이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통과돼 보이죠. 요게 이제 이 두 개의 임포트 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회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소스에서는 레드를 한번 켜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아닌 거죠. 중심이 아닐 뿐더러 그림 크기가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요 임포트 옵션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불러와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지고 오는 것이 작업에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고 가지고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컴프 이거는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컴프 2번만, 잠깐만 지금 레이어가 지워져 버려 가지고, 자, 요게 소스 1의 소스 데이터 이미지들이고요, 요게 2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워버렸기 때문에 컴프가 안 보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요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텍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다음에 자, 우리 Alt키 누르고, 자, Alt키 누르고 저 앵커 포인트 하면은 스냅이 걸리죠. 그래서 가운데 위치시키고 됐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D 누르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이동시키고, 자, AFTR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모두 다 중심 그림의 가운데에 앵커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빼고, 사실 지금은 이 백그라운드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요거 전체 선택하고 이 전체 선택된 이 레이어들을 옆으로 일단 빼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흰색 바탕으로 나와 있죠. 이 세 개 그린, 레드, 그린, 블루를 이동으로 한번 애니메이션 시켜 볼게요. 0프레임에서 포지션에서 자, 이렇게 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컬러를 20프레임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미끄러지지가 않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니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죠. 그래서 키를 선택해서 조금씩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차로 그림이 안으로 등장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린을 제일 나중에 들어오게 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자, 레드를 먼저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글자도 한번 애니메이션 시켜 볼게요. 자, 2초에서 모두 다 자, 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전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클릭해 주니까 모두 다 키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0프레임 동안 글자가 이렇게 자,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애니메이션 해서 글자가 들어올 때 로테이션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글자들을 한번 애니메이션을 시켜 볼게요. 자, R 누르니까 로테이션 메뉴로 바뀌었죠. 자, 2초에서 자, 현재 로테이션 값을 키를 하나 만들고 20프레임으로 들어올 때 한 바퀴 도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 하니까 밑에가 다 한 바퀴 1이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바퀴 돌면서 조금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프레임을 조금 더 뒤로 빼고 다시 원래대로 데려가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이 너무 짧네요. 이걸 선택해서 이 정도로 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모두 다 애니메이션 했으면은 자, 전체 선택하고 모션 블러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간단하게 포토샵에서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FX로 불러와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포트 할 때 컴포지션으로 불러와서 레이어를 모두 다 보존한 채로 컴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자,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서 로딩이 조금 시간이 걸리죠. 항상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서 그 H264 코덱을 가지고 있는 MP4 영상을 만드는 것이 용량도 적고 화질도 크게 손상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미디어 인코더로 열어주면은 여기 지금 소스 2번 컴프가 여기 등록이 됩니다. 물론 컴퓨터에 따라서 이 속도가 좀 다르겠지만은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났죠. 사이즈를 바꾸거나 길이를 바꾸거나 편집하기 위해서는 H264 버튼을 클릭하면은 세부 메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컴퓨터가 좀 느리면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면은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경로를 잡아줄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여기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일러스트 파일 자, AI 파일이죠. 그죠? AI 파일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요 버드 AR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임포트 한번 시켜 볼게요. 사실 지금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불러와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AI 파일의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이 레이어들 중에서 포토샵처럼 하나만 가지고 올 건지 뭐 이걸 합쳐서 가지고 올 건지 그다음에 컴프로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은 되겠고요. 지금은 하나의 레이어로 불러와 줬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컴프가 여기 보시면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블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밝은색으로 나왔죠? 요거 선택하면은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벡터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가 있는데 벡터 이미지는 이 확대를 해도 그림이 이게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비트맵 이미지는 불러왔을 때 확대를 하면은 그림이 깨집니다. 그 차이가 이제 좀 크죠. 근데 이제 일러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색상은 단순하지만은 화려하지 못하지만은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AI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들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일러스트 파일을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임포트를 시켰는데 임포트를 시킬 때는 이게 비트맵 형식으로 인식을 하고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확대를 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깨졌죠. 그죠? 이게 온전한 벡터 이미지로 불러와진 게 아닙니다. 비트맵 형식으로 불러와진 거죠. 자, 일단 이럴 경우에 에펙에서 다시 이걸 한번 속성을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벡터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 여기 create 있죠. 자, create에서 create save from vector layer라고 있습니다. 자, 이 벡터 레이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save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요 클릭을 할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레이어를 다시 한번 에펙에 있는 Save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레이어 정리를 한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조금 확대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비트맵 이미지고요. 벡터 이미지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아무리 확대해도 깨끗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기존의 비트맵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지만 어느 정도 확대를 했을 때 손상은 있습니다. 그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보존되는 그런 형태까지의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런데 왜 세이브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에펙에서 이게 이제 세이브죠. 우리가 이거를 마스크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이브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게 하나의 세이브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이브 레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벡터 이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확대해도 화질에 어떤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에펙에서 가지고 온 AI 파일을 이 벡터 이미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세이브 형태의 이미지로 전환시켜 줘야지만 이것이 벡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AI 파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세이브 형태로 전환시켜 줘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소스를 만들고 또는 일러스트에서 소스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에펙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죠. 전문 2D 프로그램에서 소스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이런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포토샵과 같은 2D 프로그램도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하겠다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깊이까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